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근 민주당의 전격 합당 자의를 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조 대표는 합당에 대해서는 예우를 갖춰 논의하겠지만 당의 독자적 정체성은 포기할 수 없다며 일단은 선을 그었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광주라는 명칭을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박승환 기자입니다. 광주 시민사회와 만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일성은 당의 DNA 사수였습니다. 민주당의 깜짝 합당 제의에 대해 우당으로서 예우를 갖춰 논의하겠다면서도 단순한 산술적 합치는 거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혁신당만의 독자적 가치가 합당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말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조국혁신당의 독자적 가치이고 독자적 정치적 DNA인데 그것을 포기하지는 않겠다. 조 대표는 현재 상황을 연애에 비유하며 민주당으로부터 이제 막 썸을 타자고 제안받았는데 결혼이나 출산을 언급하는 식의 성급한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남긴 방명록에도 오직 국민 뜻만 따르겠다고 적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합당론 확산에 거듭 거리를 뒀습니다. 호남 정치를 향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지역민이 아닌 공천권자의 눈치만 살피는 이른바 여의도 정치에 머물러 있다며 자신은 합당 여부와 무관하게 오는 6월 선거에 출마해 호남 정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이 광주 전남 행정통합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정부 지원이 끝나는 4년 뒤 재정 절벽을 대비한 지방교부세율 상향이나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같은 안전장치가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통합 후에도 광주라는 이름은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주라는 이름을 남기는 여러 방식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현재 광주 안에 있는 여러 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모두 광주란 단어는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합당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광주를 찾은 조 대표는 오히려 지역 정체성과 실익을 강조하는 행보로 독자 노선에 대한 명분을 쌓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네, 광주 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교육계는 교육 환경과 방향성이 다른 시도 통합을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주 특별법 발의가 예정될 정도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광주 전남 행정통합. 광주 전남 한 뿌리와 지역 발전과 미래라는 거대 담론에 묻혀서 그동안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는데 차츰 이견과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교육계는 광주 전남의 교육 환경과 방향이 판이하게 다른데 마냥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게 맞느냐며 교육 자치와 독립 훼손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심각한 교육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른 행정과는 다르게 교육의 행정은 한번 이렇게 결손이 발생하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근무지와 인사 등 통합될 경우 밀어닥칠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획일적인 통합 논리에 앞서 보다 확실한 안전장치를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근무지 근무 보장에서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자신의 희망 때까지라거나 뭐 퇴직 때까지 이런 문구들을 조금 넣어서 좀 이 안정성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특히 안 그래도 광주의 경우 고교 배정 때마다 밀어내기로 불만이 많은데 광주 전남이 묶이면 더 악화될 게 뻔하고 교육 여건도 더 열악해질 거라면서 학생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책이나 변화에 대한 피해는 우리 광주의 학생들이나 자녀 청년들이 지금 입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6월 지방선거를 향해 뛰는 출마 예정자 역시 교육은 장밋빛 미래보다는 안정성이 중요하다며 모든 이슈를 삼켜버리는 통합 이슈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통합을 안 하자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통합, 더 안정적인 통합, 실험이 아닌 교육을 제대로 변화를 시켜보자는 그러한 차분한 통합을.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도 통합의 목적은 기업 유치와 재정을 집중 투자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장 큰 취지라면서도 속도전으로 밀어붙인다는 광주 교육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교육 자치를 강조했습니다. 자율성이라는 미명하에 교육 자치가 왜곡되거나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졌던 보편적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후퇴된다면 당연히 넣어서는 안 될 겁니다. 아이들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이 한마디 속에 광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광주 교육계의 우려와 반발이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남 지역은 겨울에도 비교적 온화한 기온을 보이면서 동계 전지훈련지로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맞춤형 관리와 최신 시설을 앞세운 구례군이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역 경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현장 취재 김영찬 기자입니다.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감독의 전술 지시에 따라 푸른 잔디 위를 힘차게 누빕니다. 이거네. 그렇지. 추운 날씨가 무색할 만큼 잘 관리된 구장 시설에 선수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칩니다. 10년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동안에 훈련 왔을 때 날씨가 너무 좋았고 또 보시다시피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인근 실내 체육관에선 태권도 선수들의 우렁찬 기합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훈련장부터 숙소 식당까지 선수들의 동선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에 매년 이곳을 찾는 단골팀도 늘고 있습니다. 3, 4년 동안 여러 번 왔는데 시설도 점점 좋아지고 이제 밥도 더 맛있어지고 숙소도 이제 다 바뀌어가지고 깨끗해졌습니다. 최근 3년간 구례를 찾은 전지훈련 인원만 8만 명. 종목 또한 축구와 태권도 등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엔 구례군만의 밀착형 마케팅이 주요했습니다. 체제비의 10%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팀별 1대1로 담당 공무원을 매칭해 교통, 물품 등의 불편 사항을 즉각 해결합니다.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스토브리그 개최는 구례만의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축구단 한 팀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 팀이 한 1주나 2주 있으면 한 1,000만 원 정도 쓰고 가고, 특히 유소년 팀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주말마다 많이 오기 때문에. 구례군은 이번 동계 시즌에만 24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예상했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시설을 현대화하고 환경 개선에 주력해 전국 최고의 전지훈련 메카로 입지를 굳힌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지역 혈액 수급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죠. 이런 위기를 돌파해보겠다며 요즘 인기몰이 중인 디저트 두바이 쫀득 쿠키, 이른바 두쫀쿠를 사은품으로 내걸었더니 오늘 하루 헌혈의 집이 반짝 특수를 누렸습니다. 한편에선 꾸준하고 다각적인 혈액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10시 헌혈의 집에 하나둘 사람이 모여들더니 빈자리 없이 금세 가득 찼습니다. 2달 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예약자만 60여 명, 평소보다 3배나 많은 건 두바이 쫀득 쿠키 때문입니다. 없어서 못 구한다는 두쫀쿠를 헌혈하면 준다는 소식에 한 고등학생은 친구와 함께 생애 첫 헌혈에 나섰습니다. 두쫀쿠 이벤트 보고 약간 해보고 싶어서 왔어요. 요즘 안 먹어본 애들이 없어요. 10년 만에 헌혈의 집을 찾은 시민도 있습니다. 물론 두쫀쿠가 이유의 전부는 아니지만 깜짝 이벤트에 기분이 좋습니다. 두쫀쿠도 준다고 이제 겸사겸사 좀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제가 원래 단 걸 안 좋아해서 그냥 양도하는 쪽으로. 하지만 이런 이벤트까지 해야 할 다급한 상황인가 싶어 마냥 흥미롭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얼마나 없으면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같이 한 거긴 하네요. 근데 사람 많다니까 다행이에요. 전남과 광주의 혈액 보유량은 3.5일분으로 적정 기준인 5일분을 지난 추석 때부터 밑돌고 있습니다. 독감 유행과 한파, 방학 등으로 혈액 수급이 어려워진 겁니다. 두촌쿠로 오늘 헌혈의 집은 반짝 특수를 누렸지만 그래도 혈액 보유량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더 심각한 건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특히 헌혈의 주축인 10대와 20대 헌혈 가능 인구는 10년간 14만 명 이상 줄었고 헌혈자 수는 7만 8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일시적인 이벤트 효과를 넘어서는 보다 꾸준하고 안정적인 혈액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골드클래스 문화재단 임성자 이사장이 3천만 원을 보내주셨고, 도경건설 주식회사 박정현 대표이사가 4천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려운 이웃 돕기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제 오후 9시 10분쯤 곡선군 오산면 선세리의 한 주택에서 시작돼 인근 작산으로 번진 산불이 13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청 등은 진화 인력 130여 명과 산불 진화 헬기 7대, 진화 장비 40여 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해 밤샘 진화 작업을 벌여 오늘 오전 10시 주불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이 불로 인해 주택 2개 동과 임야 5헥타르 등이 소실됐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3 지방선거 법정 선거운동 제한액이 광주시장과 시교육감은 각각 7억 2,400여만 원, 전남지사와 도교육감은 각각 15억 800여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선거 대비 광주는 384만 원, 전남은 2,556만 원 증가한 법정 선거운동 제한액을 공시했습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광주는 북구청장이 2억 5,5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전남은 여수시장이 2억 2천만 원으로 가장 높게 책정됐습니다. 이번 제한액은 인구수와 물가 변동률 등을 반영해 산정됐으며 후보자가 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한 비용은 선거 후 지자체가 보전하게 됩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주말마다 직원들의 타 지역 이동을 위해 지원해온 전세버스 운행을 조만간 중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11개 기관 23대 규모로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이전 후에도 수도권 등 전국에 버스를 지원하는 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해당 기관들은 국토부의 방침이 내려오는 대로 이를 중단하고 직원들의 지역 안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